안녕하세요. 대치동 장원장입니다. 대치동 장원장 시즌 5 이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영상은 제가 최신 교육 정보 준비했어요. 최신 교육 정보가 지금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여러분께 진짜 도움되는 것만 골라서 가져왔습니다. 자, 초중등 학부모님들을 위한 최신 교육 정보 첫 번째 고입 정보부터 나가도록 할게요. 서울대 실적 100 그리고 외고 경쟁률, 자사고 경쟁률까지 에피소드 정리해 왔습니다. 자, 2월 7일 베리타스 알파 기사죠. 2022 서울대 실적 정시 최초 포함 톱백 외대부고 정상. 훌륭해요. 자, 서울과 대원의 경기과 하나 톱5. 자, 실제 그 기사 들어가서 전체 표를 보면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찾아보기가 되게 힘듭니다. 자, 100위 중에서 자기가 궁금한 학교 있으면 꼭 찾아보시고요. 좀 읽기 쉽게 제가 1위부터 20위까지 가져왔어요. 그 1위부터 20위까지 어떤 정보를 우리가 보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지. 자, 이런 정보를 본다는 건 어떤 학교가 우수한 순위에 있고, 명문대를 보내고, 서울대를 보낼 수 있는 그 높은 시스템이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봐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전년도랑 올해 입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작년이랑 올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작년에 몇 명 보냈는데 올해는 몇 년 보냈고, 그리고 내가 특정 학교를 찍었다면 과거 몇 년간의 추이를 보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어느 해에 갑자기 서울대 많이 보냈는데 나머지 해는 잘 못 보냈어. 그러면 그 해의 아이들만 특수한 거죠. 그런데 외대부고처럼 꾸준히 잘 보내고 있어요. 이러면 학교가 굉장히 우수한 겁니다. 자, 외대부고 그 데이터를 보면은, 자, 이게 수시랑 정시, 이제 완전 최종 합격까지 다 합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시 최초 합까지 들어간 건데, 첫 번째 데이터가 수시 플러스 정시라고 일단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순위가 크게 변하진 않기 때문에. 작년에는 63명 서울대를 합격시켰는데, 이번엔 77명이에요. 폭발했죠. 확 뛰었습니다. 작년에도 1등이었는데, 더 많이 보내서 더 1등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시랑 정시 같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관심 있는 학교라면. 자, 보시면 이제 수시랑 정시 비중을 보면 41, 36으로 좀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잘 보내는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게 어디서 티가 나냐면, 하나고 같은 경우 보면은, 하나고는 수시 41명에 정시 1명이에요. 수시를 굉장히 잘 보내는 학교죠. 수시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데 그에 비해서 정시가 좀 아깝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수시로 이미 보낸 애들 다 보낸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고나 커리큘럼 자체의 특색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커리를 잘 맞춰가지고 서울대를 잘 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외대부고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영재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자, 왜냐면 정시까지 포함된 데이터는 아닙니다. 정시까지 포함된다면 더 많이 뛰게 되겠죠. 그 다음에 볼 게 대원외고. 자, 48명을 합격시켰는데 되게 훌륭한, 진짜 대박입니다.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올해 그 수능에서 이과가 그냥 꽉 잡고 간 해였는데 그걸 뚫고 지금 살아남았어요. 대원외고 거의 심지어 올랐어요. 평타만 쳐도 유지만 해도 잘했다고 칭찬받을 만한데 7명을 더 보내버렸어. 이건 진짜 굉장히 훌륭한 학교라는 얘기죠. 대원외고 탄탄하게 지금 그 문과에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고 작년에 48명 보냈는데 42명으로 다소 줄어들었지만 순위 유지했고요. 그 다음에 세화고, 광역단위 자사고인데 의대 잘 보내는 훌륭한 학교죠. 세화고 같은 경우도 이과 중심 학교라 그런지 뻥튀기 됐습니다. 10명 뻥튀기 해서 작년에 27명 합격시켰는데 올해 37명 했어요. 너무 잘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1위 광주가고, 12위 휘문고, 휘문고, 대치동의 광역단위 자사고, 요 학교도 의대 잘 보냅니다. 그래서 서울대 데이터만 볼 게 아니에요. 그런데 휘문고도 이과 버프 받았죠. 작년에 24명 보냈는데 32명으로 확 뛰었어요. 거기다 상산고, 전국단위 자사고죠. 훌륭한. 자, 21명 작년에 입학시켰는데 올해는 31명, 10명 뛰었어요. 거의 평균적으로 이과형 최상위권 학교들은 10명씩 빵빵 떴습니다. 그리고 중동고도 이제 그 명문이죠. 대치권의 명문이죠. 이 명문 광역단위 자사고도 17명 먹었는데 27명. 중동고 인기 더 올라가겠네요. 중동고 인기 좋았었는데. 자, 거기다가 민사고는 25명 보냈었는데 25명 유지했습니다. 유지한 것도 훌륭한 거죠, 당연히. 대일외고 같은 경우는 25명 보냈는데 24명 보냈어요. 한 명밖에 안 떨어졌어요. 잘했어.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일외고 잘했어, 문과. 자, 그리고 첫 번째 일반고가 나옵니다. 18위 돼서 첫 번째 일반고 나오는데, 낙생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고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
학교죠.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이 일반고라고 말해도 될지 모를 정도로 되게 훌륭한 학교입니다. 낙생고는 작년에 16명 보냈는데 올해 23명. 이것도 뛰었죠. 되게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명덕외고 같은 경우는 25명에서 23명. 아, 명덕외고도 했네요. 보인고가 놀랍죠. 9명에서 21명. 확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한영외고도 2명밖에 안 떨어졌어요. 한영외고도 상위권 외고도 선방을 좀 했죠. 자, 보시면 1위부터 제가 10위까지 학교들 보실까? 다 보여요. 자사, 전국 단위 자사고, 영재고, 자사고, 영재고. 자, 그리고 11위부터 20위까지 보면 영재고, 광역 단위 자사고, 과고, 자사고, 외고. 자, 낙생고가 처음으로 일반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정말 상위권에서 우리가 탑스쿨들은 특목 자사고에서 서울대는 그냥 도배한 거예요, 사실. 자, 그러면 이 전체 기사를 우리가 100위까지 다 순위를 보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의미를 좀 짚어보면, 자, 1위, 첫 번째는 이과 중심의 고교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는 거. 특히 올해 과학고, 영재고, 입시 실적 다 나오지 않았는데 엄청 떡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수능 성적 막 대박 나가지고 그 좋은 학교 보낸 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거 지금 거의 코인이에요. 그리고 대원외고, 자, 문과 희망이죠. 대원외고, 대일외고, 명덕, 환영, 자, 선방 잘 하셨으면 특히 대원은 올렸잖아요. 진짜 너무 훌륭한 학교인 거죠. 문과 학생들 주목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 볼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학교별로 내가 관심 있는 학교 찝은 다음에 수시랑 정시 비중을 얼마나 보냈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정시를 수시보다 월등히 많이 보냈다. 그러면 학생들이 훌륭한 학교.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수시를 월등히 많이 보냈다. 그러면 학교 학교 시스템이 내신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만들어가지고 서울대가 사랑할 만한 내용들을 설정했다는 이유죠. 얘기죠. 학교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개 다 잘하면 두 개 다 잘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시 블라인드 영향력 빛나고 있죠. 어떻게 빛나죠? 그 수시 블라인드가 일반고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오히려 수시 블라인드, 그러니까 블라인드가 뭐예요? 학교 이름을 지었어. 수시 면접 볼 때 학교 이름을 지우고 서류나 면접을 보게 되는데, 그랬더니 특목 자사고 애들 더 뽑았어. 그래서 블라인드가 되게 역방향으로 의도한 것과 완전 정반대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명확히. 자, 그리고 이 전체 데이터에서 우리가 이 데이터로 다 100% 학교의 고교 순위가 완벽히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일단 영재고는 서울대 정시 합격 인원 공개하지 않고 있고요. 거기다가 서울대, 이과가 지금 되게 중요한 시대잖아요. 의학, 치안수 합격은 서울대 합격과 또 다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같이 함께 보셔야 진짜 찐 이과 순위 같은 경우는 찐 이과 순위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외고 경쟁률 2021년 12월 23일 기사인데 제가 굳이 가져왔습니다. 왜? 외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30개교 0.9대 1 미달. 근데 이게 미달이 일반 전형 플러스 사회 통합 전형이 있거든요. 사회 통합 전형에서 빵꾸가 많이 났어요. 사회 통합은 특정한 조건이 갖춰져야지만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그 사회 통합 전형으로 지원하는 친구들이 계속 줄거나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달난 걸로 구멍이 확 많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모든 외고들이 미달난 건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고 자, 우리 대원외고 나 쉽게 갈 수 있어, 그냥 원서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엄청난 표를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꼭 봐야 되는 부분들만 딱 가져왔는데, 보시면 수원외고 같은 경우는 1.2대 1에서 1.67로 올라갔죠. 미형 경쟁률이. 대원 1.25에서 1.53으로 올랐습니다. 대일 1.34에서 1.51로 올랐어요. 명덕만 조금 1.5에서 1.34로 좀 떨어졌네요. 성남 올랐고 한영 올랐습니다. 대원, 대일, 한영 올랐어요. 탑 외고 중에서 3개가 명확히 경쟁률이 올랐습니다. 자, 요거 주시하셔야 돼요. 물론 다른 지역 입시 실적이 다소 살짝 떨어진 학교들은 인기도 같이 떨어졌어요. 안타깝게도. 그래도 외고는 그 시스템이 당연히 좋기 때문에, 자, 지역 단위에서 내가 일반고를 갔을 때 분위기를 특히 많이 타는데, 내가 지역 일반고 갔을 때 문과라서 이과 바닥을 깔아줄 것 같아. 이러면 당연히 외고를 가는 게 저는 좀 더 현명하다고 봅니다. 물론 학생의 성적 상황이나 준비 능력도 그리고 관심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문과생들은 생각보다 경쟁률이 높지 않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도전해봐도 괜찮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함의를 좀 다시 읽어드리면, 의학 치안수 광풍에 따라서 문과 인기가 전반적으로 식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좀 떨어졌지만 우리가 꽤 괜찮은 학교들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통합수는 이과 점령한 것도 당연히 영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과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문과 취업률이 되게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문송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또 인기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입시 실적이 잘 나오는 학교들은 분명히 반짝반짝 거리면서 살아남고 있습니다. 힘을 보여주고 있어요. 입시 실적 좋은 외고 경쟁률은 높아졌고요. 그래서 찐 글로벌 인재가 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이과의 학교에 가서 내가 바닥 깔아줄 것 같은 친구들은 도전하세요. 내가 영어 시험 살짝 못 봐서 삐 하나 나서 도전하세요. 괜찮습니다. 해볼만 합니다. 떨지 마시고 외고 도전하시는 거 문과 학생들한테 추천드려요. 우리에게 길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 옵션 버리면 안 됩니다. 12월 16일. 2022 자사고 경쟁. 요건 전국 단위 자사고예요. 전국 단위 자사고 잘 모르시는 분들, 전국 단위 자사고는 10개가 있습니다. 전국에. 그리고 전국 단위 자사고랑 광역 단위 자사고의 차이가 뭐죠? 전국 단위 자사고는 입학을 전국에 있는 모든 애들이 할 수 있어요. 상산고, 지역에 있지만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지만 가능합니다. 요렇게. 그래서 10개 학교가 있습니다. 광역 단위 자사고는 그 지역 학생들밖에 못 가죠? 요거 아시고, 10개 교 1.58대 1 상승. 왜냐면 전국 단위 자사고들이 대부분 이과 중심 학교들이 많거든요. 상산고도 그렇고요. 그리고 외대부고. 그래서 1위 찍었고, 당연히. 하나고, 민사고, 상산고, 인천, 하늘고가 톱5 라인을 잡고 있습니다. 표를 보면 이것도 데이터가 되게 많아요. 이걸 다 예쁘게 읽으시면 입시 전문가.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잘 보시면 나중에 다 읽으실 수 있어요. 이 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3단 구조로 돼 있는데 원래 4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형에 따라서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자사고 전형을 우리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형이 있냐면 전국 일반, 전국에서 그냥 뽑는 거. 그래서 우리가 외대부고 중심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전국 일반으로 2022년도에는 196명을 모집을 했어요. 그리고 지역 일반, 근처에 있는 친구들만 지원할 수 있게 한 거는 이제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84명. 그러니까 전국 단위 자사고이기 때문에 전국 일반보다는 당연히 지역 일반 전형은 좀 적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쟁률도 지역 일반은 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애들이 외대부고 가는 것보다 외대부고 있는 용인 지역 친구들이 외대부고 가는 게 더 수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통합 전형 사회통합이랑 임직원 자녀까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회통합을 굳이 가져온 게 사회통합 이거 자격 요건 되시는 분들은 트라이 하면 경쟁률이 외대부 같은 경우는 1.56이에요. 위에 제가 2.4, 2.7 얘기했는데 1.56은 낮은 거죠. 들어가기 훨씬 수월합니다. 왜냐면 모집 인원이 70명씩이나 돼요. 요거 때문에 지금 계속 말이 많이 나와요. 외고나 이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사회통합 전형 지원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요거 좀 풀어가지고 전국 일반이나 지역 일반으로 좀 정원을 늘려달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더 확대해서 이제 전국 일반에서 보면은 인천 하늘고가 경쟁률이 3.72로 굉장히 높죠. 그리고 작년보다 또 높아졌습니다. 외대부고도 2.87인데 그게 작년보다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상산고도 작년보다 높아졌어요. 되게 재밌는 게 재작년에서 작년 갔을 때는 이게 떨어진 학교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다 올랐어. 그러니까 한 학교 지금 민사고 빼고는 다 올랐어요. 민사고랑 죄송해요. 민사고, 현대청원, 포항제철 빼고는 다 올랐어요. 꽤 많이 오른 거고 그리고 학교들 좀 이슈가 있죠. 입시 실적이 좋은 학교들은 내년에 이 경향은 더 오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입시 학년 초등학생들 또는 중학생들은 전국 단위 자사고 내가 노려서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러면 이런 경쟁률이랑 전형들을 어떤 걸 내가 가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제가 아까 전형 한번 정리해드리면 전국 일반, 지역 일반, 사회통합, 임직원 전형 같은 경우는 걸려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렇게 4가지 전형으로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 학생들을 뽑게 되고요. 2022 특목고 일괄 폐지 이슈가 있죠. 이제 제가 아까 외고도 말씀드렸는데
그 일괄 폐지가 되는 게 법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이게 정권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지금 계속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딴지를 걸고 자사고 지정 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패소를 계속해서 지금 아예 이제 철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자체를 철회해서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이걸 보면 이 그 2025의 특목고 일괄 폐지하는 법안 자체가 철회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왜냐면 2020년도 이미 헌법소원을 걸어놨어요. 자사고에서. 그래서 자사고랑 외고의 지위들이 여전히 살아남아서 유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가지고 보는 게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뛰어난 입시 실적을 보여주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시, 수시 둘 다 강한 학교들이 꽤 많아요.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외대 보고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시스템과 좋은 친구들이 함께 존재하는 되게 좋은 교육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도전해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전사고 인기 자체가 앞으로 지속하겠죠. 특히 이제 이과생들이 더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할 거고, 정시, 수시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면 과감하게 도전하세요. 도전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그 고입 기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놓쳤던 거 엑기스로 한번 가져와 드렸고요. 제가 책 추천 또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인데, 이분 아시는 분. 자, 세바시 특강에도 나오셨고요. 한 2020년, 19년 정도에 이제 매스컴에서 EBS 뭐 1%, 상위 1% 비밀 뭐 이래가지고 그 프로에도 나오셔가지고 되게 유명해지신 분입니다. 이미 그리고 그 이전부터 심리학계에서 되게 유명하셨던 분이에요. 메타인지로. 나의 자신감, 도전의식을 기여해주는 메타인지 학습법. 요게 책 제목입니다. 자, 이분이 리사손 교수님이에요. 미국 교수님인데, 자, 되게 뛰어난 분이고 메타인지 분야의 정말 1인자라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메타인지 학습법이라는 책을 예전에 쓰셨고 2019년에 그리고 요번에 2022년에 임포스터라는 책을 새로 쓰셨어요. 이 책 내용도 당연히 좋긴 한데 저는 요거 다시 보시는 거, 예전 보신 분들 있죠. 2019년, 2020년에 막 그 유튜브도 많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요거 보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다시 보셔도 정말 내용 좋습니다. 저도 최근에 요거 다시 읽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임포스터 내용도 되게 중요한데 요거는 진짜 학부모님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정말 교육에 대해서 생각하신다 그러면 메타인지 학습법 이 책 내용 보고 아이랑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시는 게 아이한테도 좋고 어머니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메타인지 학습법 책 펼치자마자 글머리에 요 문구가 하나 나옵니다. 제가 너무 인상 깊어서 이게 가슴에 정말 탁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녀가 당신에게 요구하는 건 자신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달라는 것이지 온 시간을 바쳐서 자신들의 잘잘못을 가려 달라는 게 아니다. 빌 아이어스. 자, 이 내용으로 이제 책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 추천드리니까 이제 방학 얼마 안 남았죠, 어머니. 그리고 학기 시작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방학을 마무리하면서 내 교육관과 철학, 그리고 아이가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적합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리사송 교수님의 메타인지 학습법 책 강추드립니다. 자, 다음 주에는 제가 매주 이제 최신 교육 정보도 매주 보내드릴 거고요. 그 Q&A,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가 네임을 약간 바꿨는데 요것도 매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쌓아놓고 대답 안 드리는 결례를 더 이상 범하지 않도록 매주 제가 에피소드를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 교육 고민 있으시면 이 글 또는 제 다른 영상 밑에 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찾아서 거기서 필요한 것들은 바로 답드리는 것도 있을 거고요. 같이 하면 좋을 만한 내용들은 영상으로 찍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멘트로 질문 달아주세요. 자, 대치동 장원장 시즌5 여전히 공유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시 열심히 해볼 테니까 자, 우리 방학 끝나고 학기 같이 신나게 달려봅시다. 화이팅!